보험사에서 조사 나왔을 때 이거 하나 잘못 사인하면요, 이미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이후로는 같은 부위, 같은 사고로는 앞으로 평생 보험금 청구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서류들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본인 손으로 사인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때 그냥 믿고 사인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건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고 사인하면 누구든지 100%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확인해보고 사인해야 되는 서류, 그냥 사인해도 되는 서류, 이걸 헷갈리지 않게 딱 끊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정말 모르면 큰일 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사인 한번 잘못해서 보험금 날리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상황 하나만 같이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조사 진행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대부분 긴장하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조사 나온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혹시 다른 병원은 안 가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 서류 몇 가지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대화도 잘했고 상대방도 친절하고 괜히 의심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별 문제 없겠지, 설마 여기서 이상한 걸 주겠어, 그리고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이 보험금이 갈리는 타이밍이에요. 이때 사인한 서류 하나로 보험금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지급이 막힐 수도 있고, 심지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사인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죠. 며칠 뒤, 몇 주 뒤 보험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해당 건 지급이 어렵습니다.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동의하신 내용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아니, 그때 그런 내용 아니었는데요? 설명 못 들었는데요? 그냥 사인만 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돌아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서류에 다 동의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보험사의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인하는 순간이 진짜 문제다. 이 타이밍에서 뭘 알고 사인하느냐에 따라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그냥 그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참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잘못 사인하면 보험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후에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예요. 이건요, 이름이 합의서든 확인서든 상관없습니다. 안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주의하셔야 되는 서류예요.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상태가 괜찮아서 보험금 300만원 받고 끝났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럼 추가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사인으로 추가 청구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문구 삭제해주세요. 이 상태로는 사인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예요. 겉으로 보면 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판단해서 진단서까지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 보험사가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문을 넘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자문 병원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 보험 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 의료자문을 실시하게 됐을 때 보험회사가 주로 자문 계약이 체결된 병원 목록 중에서 자문 기간을
병원을 선택하게 됐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보험사와 자문 계약이 체결된 병원인데 보험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대한의사협회 내에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 의료자문을 받아야 할 때 소비자가 선택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진단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의학적 해석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상해냐 질병이냐 암이냐 유사암이냐 후유장애로 인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해석 하나로 보험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의료자문에 대한 부분은 올해 2, 3분기부터 시범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무 준비 없이 사인하면요. 그 순간부터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면책 동의서와 부재소 합의서예요. 이건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보험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막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인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거나 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사인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인하느냐예요. 지금부터는 사인해도 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예요.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가입할 때도 동의하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인데요. 이건요, 사인은 하셔야 되지만 그냥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병원 기록 좀 확인할게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내 과거 병원 기록을 보험사에서 전부 확인할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치료를 받아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을 청구한다면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면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사고나 치료에 관련된 병원만 조사한다 라고 하면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 이름이 비어져 있거나 필요한 모든 병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뭐냐? 보험사가 내가 다녔던 병원을 전부 조회할 수도 있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사인할 때는 병원 이름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는 사인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어떤 병원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직접 서류 발급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임장이에요. 말 그대로 조사자가 대신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가 시간이 없고 병원도 몇 군데 안 되고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이럴 때는 사인하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녔던 병원이 많고 과거 기록이 좀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찝찝하다. 이럴 때는 위임을 하지 않고 직접 발급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사인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자료를 넘겨주는 순간인데요.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보험사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살면서 병원 다닌 기록의 요약본 같은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진단명, 병원 이름, 치료 날짜, 입원 이력, 약 처방, 상병 코드, 기타 등등 전부 다 나옵니다. 이걸 보험사에 넘긴다는 건 내 과거 병력 전체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것과 같겠죠. 두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보험금 청구하는데 연말정산 자료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왜 보냐? 카드 사용 내역 때문인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병원 결제한 기록, 방문한 이력, 진료받은 흔적.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쓰느냐? 숨겨진 병원을 찾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A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자료를 봤더니 B병원 결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객님, 이 병원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첫 번째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두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 세 번째는 면책동의서와 부재소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확인해보고 사인해야 되는 서류는 첫 번째,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두 번째, 위임장, 마지막으로 제출하면 안 되는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아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그냥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이고 여러분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서류를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인하시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거 사인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서류가 뭔지 애매하다, 이런 상황이면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확인 요청해 주시면 실제 기준으로 체크해서 위험한 부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험은요,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구할 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때 한번 잘못 판단하면 몇 년 동안 내가 낸 보험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그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저장해 두셨다가 보험사 서류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